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9살의 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40년 넘게 살아온 시가 15억 원 상당의 서울 연희동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증여하려 했습니다. 늙어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체면이 서는 일이라 생각했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지극정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잔인한 진실이 되어 할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40년 세월이 담긴 집, 매일 마시던 평범한 안정차 한 잔 뒤에는 할머니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치밀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로지 그 집을 차지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정신마저 흐리게 만들려 했던 자식들의 계획. 할머니가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 과연 무엇이 할머니의 손을 멈추게 했을까요? 평소 교류도 없던 이웃집 여자가 건넨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20년 전 잊고 지냈던 충격적인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지고 계신가요? 혈육이라는 이름의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오경자입니다. 올해로 79이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만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네요. 남편은 제게 방 3개짜리 낡은 아파트 한 채와 그럭저럭 쓸만한 노후연금을 남겨주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삶이 익숙해져서 화초도 가꾸고 난도 치며 가끔 버스를 타고 망원시장에 나가 장을 보기도 합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마음 편히 살고 있었죠. 제게는 아들 이문휘가 하나 있습니다. 젊어서는 은행에 다녔고 나중에는 부동산 쪽으로 옮겨가 자칭 영업의 고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직장을 자주 옮긴다는 소문이 들려도 저는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완숙이는 제가 딸처럼 생각하며 대했습니다. 아주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어도 늘 화목한 척은 했지요. 요리 솜씨도 좋고 사람들에게도 늘 깍듯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아들 내외는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비췄고 손주 녀석인 윤기는 이제 할머니 얼굴도 가물가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 초부터 갑자기 애들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대추 생강차랑 귀한 약자에 좀 사왔어요. 그러고는 주방 가스레인지 기름때를 박박 닦으며 연기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롭다고 걱정을 합디다. 아들놈도 예전처럼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창문을 점검하고 전등을 갈고 수정까지 고쳐주더군요. 베란다 낡은 화분대까지 직접 수리하는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늙으면 그저 자식들 복닥거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효도가 사실은 철저히 짜인 연극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장 감동했던 건 며느리가 매일 다려주던 심신안정차였습니다. 양령시장의 유명한 약방 어르신께 특별히 부탁해 지어온 거라고 하더군요. 용담초에 원지 같은 귀한 약재가 들어가 기억력에도 좋고 잠도 잘 온다면서요. 며느리는 어머니 이거 드셔야 잠도 잘 주무시고
머리도 맑아지세요. 라며 매일 정성스레 잔을 내밀었습니다. 맛은 좀 쓰고 텁텁했지만 며느리의 정성이 갸륵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질어질했습니다. 중심을 잡기가 힘들 때도 있었죠. 동네 의원에 가보니 혈압 문제일 수 있다며 약을 처방해 주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늙으면 기력이 딸리고 깜빡거리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아들 내외는 점점 조급해 보였습니다. 하루는 밥을 먹는데 문휘가 불쑥 묻더군요. 어머니, 이 집 명의가 아직 어머니로 되어 있죠. 제 명의로 바꿔두면 증여세도 아끼고 나중에 대출받기도 편해요. 어차피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 생겨서 복잡해지는 것보다 미리 정리하는 게 깔끔하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 살아생전에도 명예 바꾼다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러 바꾸냐고 했더니 아들은 웃으며 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 미리 준비하자는 거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더군요. 며칠 뒤에는 며느리까지 거들었습니다. 젊은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야 나중에 정부 지원이나 요양 서비스 신청할 때도 유리하다면서요. 어머니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또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혈압에 좋다는 황기랑 구기자를 더 넣었다면서요. 찻잔 속에 떠 있는 꽃잎을 내려다보는데 왠지 모를 불안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차를 마시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심장이 평소보다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약재를 아예 소분해서 가져왔더군요. 어머니, 이건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세요. 혹시 모르니 저희 채도 조금 실어둘게요. 제가 올 때마다 타드릴 수 있게요. 며느리의 친절함이 어쩐지 저를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 차를 하루라도 거르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이요. 오후에는 아들이 와서 새 열쇠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현관 도어록이 낡아서 최신형으로 바꿨어요. 보안이 생명이잖아요. 이건 어머니 거, 이건 저희 부부 거 하나씩이에요. 윤기는 잃어버릴까봐 안 줬고요. 제 집 열쇠를 자식들이 나눠 갖는 걸 보며 기분이 묘했습니다. 40년 동안 제 마음대로 드나들던 집인데 이제는 제가 손님이 된 기분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잠은 점점 얕아졌고 꿈자리는 뒤숭숭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푸르스름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꿈을 꾸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곤 했지요. 차를 며칠 안 마셔보니 몸이 좀 가벼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어머니, 요즘 건망증 심해지신 거 보니까 차를 걸으셔서 그래요. 라며 강권했습니다. 그 부드러운 말투 속에 거절할 수 없는 서늘한 고집이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준 차를 싱크대에 몰래 버렸습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속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란다 난초를 돌보다가 며느리가 차를 담아두던 도자기 통을 발견했습니다. 의자를 놓고 올라가 통을 열어보니 약재 봉투에 붉은 글씨로 원지용담, 장기 복용 시 의사상의 필수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꼬박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아는 법무사 사무장님이 시간이 난다며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인감이랑 신분증을 챙겨서 안양에 있는 사무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서류 몇 개에 도장만 찍으면 끝나요. 금방이에요. 며느리는 옆에서 어머니가 이 집 주인인 건 변함없어요. 순전히 편의상 그러는 거예요. 라며 또 그 안정차를 내밀었습니다. 거절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저렇게 효도를 다 했는데 여기서 거절하면 제가 너무 속 좁은 노인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인감 주머니를 들고 집을 나서려는데 옆집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이지만 딱히 친하진 않았지요. 그런데 김 여사가 제 손에 인감 주머니와 멀리서 기다리는 아들, 내외를 보더니 제 팔을 붙잡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경자 언니, 그 차 아직도 마셔요. 제가 당황해서 무슨 차냐고 물었더니 김 여사가 주변을 살피며 말하더군요. 언니가 저번에 말했던 그 차 있잖아요. 대학병원 약국에 다니는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원지가 들어간 처방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된대요. 특히 언니처럼 혈압약 먹는 사람이 장복하면 정신이 멍해지고 인지 기능이 뚝 떨어진다더라고요. 언니 요즘 자꾸 깜빡거리고 기운 없는 거 그거 약 때문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정신 없을 때 도장 찍으면 나중에 내 집이라고 우겨봐야 소용없어.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누군가 볼까 무서운지 장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어머니 안 가고 뭐 하세요? 라고 묻는데 저는 억지로 웃으며 김 여사가 매실청을 좀 준다네. 금방 가져올 테니 기다려라. 하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 뒤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효도는 저를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가게 하려는 미끼였다는 사실을요. 저는 주방에 있던 차통과 남은 찬물 찌꺼기를 몽땅 챙겨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젊은 순경에게 누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말했더니 가정폭력이냐고 묻더군요. 아니라고 내 정신을 흐리게 해서 집을 뺏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베테랑 박경위님이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2차 성분 분석 맡겨볼게요. 일단 오늘은 집으로 가지 마세요. 아들 내외가 열쇠가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저는 근처 작은 여관방을 잡았습니다.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 집을 두고 도망자 신세가 되다니요. 박경윤님이 소개해준 법률구조공단의 김이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뒤듣더니 이건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의 생존권과 재산을 노린 범죄입니다. 라며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문휘는 석 달 전 사채업자에게 2억 원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장 갚지 않으면 큰일 날 처지였죠. 그 사채업자가 제시한 조건이 바로 제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지극한 간병, 갑작스러운 개보수 열쇠 교체. 모두 그 시나리오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배후가 있었습니다. 사채업체 대리인이라는 최문안이라는 이름. 알고 보니 그는 20년 전 제 남편과 동업하다 망했던 초애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갑자기 투자를 철회하면서
최씨네 집안이 풍비박산 났었고 그 아들이 복수심을 품고 제 아들에게 접근해 고의로 도박성 투자를 권유하고 사채를 쓰게 만든 뒤 제 집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20년 전의 원한이 제 자식의 손을 빌려 저를 찌르려 했던 겁니다. 김 변호사와 박경위님은 작전을 짰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죠. 그때 손주 윤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녀석은 울면서 녹음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서재에서 노인네가 왜 이렇게 안 넘어가냐, 약 좀 더 세게 써라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빠 엄마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아요. 손주의 눈물을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결전의 날, 저는 최문안을 종로의 한 오래된 찻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것처럼 연기했죠. 최문안은 승리감에 도취해 제게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이 차에 뭘 넣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라고 묻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최문안은 구속되었고 아들 내외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선을 그어야 했지요.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가족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집을 팔아 그 돈을 신탁 계좌에 넣고 제 노후 자금과 윤기의 교육 자금으로만 쓰이게 못 박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그들이 성실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만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되도록 설계했죠. 저는 40년 정든 연희동 집을 팔고 경기도 양평의 한 실버타운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매일 아침 제가 직접 우린 차를 마시며 평온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윤기가 찾아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아들 내외는 가끔 면회를 오지만 예전처럼 가식적인 웃음 대신 깊은 반성의 기색이 보입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히 벽돌로 쌓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일궈온 삶의 증거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핏줄이라는 이유로 그 보루를 쉽게 내주지 마십시오. 진정한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판단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여든을 앞둔 저 오경자는 이제야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자야,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면서요. 여러분의 노후도 부디 타인의 손에 휘둘리지 않는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